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주부님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있죠. 바로 오늘은 뭐 해 먹지? 아유, 밑반찬이 뭐 있을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든든한 밥도둑 밑반찬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을 보면은요, 저희가 밑반찬 만들 것이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냉장고 털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견과류 밥새우 조림인데요. 냉동실에 있는 견과류들 좀 많잖아요. 그거 꺼내서 좀 살짝 볶고, 그다음에 아주 잘 자란 밥새우까지 같이 조림을 하게 되면은요, 요거 정말 아주 감칠맛 폭발하는 밑반찬이 되는데요. 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밥을 싸거나 아니면 주먹밥을 하거나 아니면 유부초밥을 해서 같이 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유부밥까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향신채가 가득 들인 잔멸치 볶음인데요. 우리가 견과류 볶음 할 때, 잔멸치 볶음 할 때 향신채 말고 다양한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향신채, 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양념이 돼 있는 채소를 가지고 잔멸치를 볶게 되면 비린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속에 일주일 동안 든든하게 있어도 아주 든든한 밑반찬이 되니까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아주 알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에 보면은 냉장고에 밑반찬만 가득 채워놔도 정말 이게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든든하죠. 네, 오늘 이번 쌤 표 밑반찬 잘 배워가지고 마음과 냉장고를 든든하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있는 제가 견과류를 사사치 다 뒤져왔습니다. 요 호두도 좀 준비를 했고요. 요 캐슈넛도 준비가 돼 있고 요 땅콩입니다. 그다음에 아몬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좀 있었는데 요거 말고 집에 만약에 무슨 뭐 단호박 씨라든지 뭐 이런 호박 씨 같은 거 요런 거 볶아 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셔도 좋고요. 잣이 또 한철이잖아요. 잣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냉동실 안에 있던 견과류는요. 사실 살짝 그 냉동실에 있는 갖가지 향이 배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볶아주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을 좀 세게 해서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볶아주시는데 요거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할까요? 왠지 한꺼번에 해야 나도 좀 한꺼번에. 편할 것 같긴 한데. 집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 네, 그쵸? 저도 한꺼번에 합니다. 일단 호두하고요. 그다음에 요 캐슈넛하고 그다음에 땅콩하고 그다음에 아몬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해바라기 씨는 씨요? 조금 아직 안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잘 자라니까 요거 먼저 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불의 세기겠죠.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이 완전히 조금 달궈진 상태다 이러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기름을 넣지 않나요? 우리가 견과류 안에는 잘 자란 그 지방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분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훨씬 더 단맛도 많이 우러날 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이 조금 많이 우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볶아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볶고 나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냥 견과류 냄새만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조금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날려주세요. 견과류는 냉동 보관입니까? 네. 보통 이제 냉장 보관도 하고 냉동 보관도 하는데 우리가 견과류가 이렇게 좀 팩에 들으면 보통 이제 500g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좀 있으면 나중에 쩐내가 좀 냄새 나더라고요. 나요. 그러니까 네. 냉동실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볶았어요. 이렇게 볶아줬으면 이것을 그냥 바로 도마에 올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펼쳐요. 펼쳐요. 펼쳐서 살짝 식혀주세요. 그리고 이 잔열로 호박씨 또는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볶아주세요. 다시 바삭 고소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좀 볶아주세요. 새 생명을 얻는 네. 과정입니다. 해바라기 씨도 좀 맛있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볶은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한 번씩 다져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켠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세요. 시켜줘.
이렇게 식혀주는 이유는 이렇게 한 번 더 식히면 공기 중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올려요. 저는 요거 그냥 다 써도 괜찮은데 왜 제가 이렇게 다지는 연습을 하냐 하면요. 요게 밥새우가 이렇게 작잖아요. 네. 알갱이가. 그러니까 요게 크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좀 썰어줍니다. 아. 저걸 마음껏 믹서에 갈면 너무 갈리나? 아, 그렇죠. 너무 갈려서 나중에는 씹히는 식감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견과류를 씹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작 운동을 해줘야 조금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굵게 썰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저 썰리는 견과류를 보는 게 뭔가 쾌감이 있는데요. 어. 아작 이렇게. 네. 써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고. 더 고소할 것 같아요. 네, 많이 고소하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다가 우리가 그런데 보통 이제 심심풀이 땅콩이라 그래갖고 견과류 같은 거 이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견과류 드실 때도 이렇게 한번 고소하게 볶아서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겠는데. 네, 그 견과류 이렇게 입에 탁 넣고 네. 그 다크 초콜릿 하나 탁 넣으면 진짜 아,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두 아주 개가 맛있죠. 안에서 얼어져서 맛있고. 어울려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냉동실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봉지 담아놨던 견과류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 그냥 다 꺼내서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견과류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 때문에 대부분 다 냉동 보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꺼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도 또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새처럼 장바구니 물가 비쌀 때는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냉장고 털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요즘엔 이렇게 견과류 중에서 잣이 제일 비싼 것 같더라고. 예, 잣이 많이 비싸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저희가 요거 남았잖아요. 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요거는 굳이 안 썰어도 되니까 요건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밥새우가 남았는데 후라이팬을 좀 바꿔주세요. 좀 큰 걸로 바꿔서 올려주시고요. 밥새우도 좀 볶아주셔야 돼요. 아, 밥새우도 냉동실에서 나온 거죠. 보통 이제 이게 냉동실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밥새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예전에는 이 밥새우라고 이렇게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그 유아식 할 때 이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 밥새우가 간이 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밥새우 가지고 만드는 견과류 조림에는 다른 때보다 간장의 양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야지 간 맞춤이 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불을 달군 다음에 밥새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볶아주세요. 볶는데 너무 센 불에서 많이 볶으면 아랫면이 금방 타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살짝 줄여주세요. 살짝 줄여주시고 이것도 볶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볶느냐? 이렇게 약한 불에서 1분 정도 볶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 밥새우가 보시면 수분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굉장히 바삭바삭할 뿐만 아니라 이 견과류랑 섞어졌을 때 나중에 먹는 식감이 굉장히 좋겠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네. 요거는요, 우리가 보리새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새 가을이니까 가을 아욱국 많이 잡수시죠? 그 아욱국 할 때 요 밥새우 가지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이런, 해물류나 이렇게 건어물을 안 먹는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 살짝 밥에 할 때 같이 올려서 밥을 같이 지어도 아주 좋아요. 이것도 아이고. 같이, 아이고. 밥 지을 때도 이렇게 한번 볶은 팬에 다음에 볶고 하시면 나서. 아주 비린 맛도 안 나고 좋죠. 네네. 집에 같았으면 이렇게 그만큼 푸짐하게 넣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후라이팬에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가 해서 한번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졌다. 그렇죠. 네. 아까보다 훨씬 바삭해졌죠. 네네.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야 우리가 냉장고 보관할 때 수분기가 없어서 그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향. 볶기만 하면 돼요. 네. 향이 너무 좋죠. 네, 향이 싹 자, 넘어오네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볶을게요.
요 밥새우 볶음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고추기름이에요. 만약에 아이들 반찬으로 할 거예요 하실 경우에는 고추기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식용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간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딱 한 큰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아무리 볶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밥새우 건어물이기 때문에 요 맛술이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도 같이 넣으세요. 자, 물려. 자, 그리고 통후추인데 후추를 조금 갈았어요. 네. 후춧가루만 조금 넣어주세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끓여요. 맛이 바글바글 궁금해요. 끓여졌죠? 이것도 그랬으면 특이하다. 이제부터 넣어요. 어, 견과류 먼저. 네. 견과류 넣고. 해바라기. 왜냐하면 견과류를 왜 먼저 넣냐면 견과류가 무게감이 밥새우보다 훨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넣어요. 오, 맛있겠다. 그다음에 밥새우 넣어주세요. 뭔가 막 중국 요리 같아. 그쵸? 저도 지금 그 오. 생각했어요. 예. 요거 일주일 동안 먹을 거라 밥새우 양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근데도 간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밥새우 자체에 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밥새우를 수분을 날려놨으니까 또 잘 자, 양념이 스며들겠네요. 철규 씨 미안하지만 요거 좀 치워주세요. 아, 예, 예. 불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밑에다 좀 내려놔 주세요. 일주일 밑반찬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죠. 아주 든든하죠. 요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요거 뭐뭐뭐뭐 쓸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밥 할 때 바로 밥에다가 버무려서 할 수도 있고요. 유부밥 하면 아주 좋아요. 저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만 넣고 주먹밥 네. 만들어도 아주 좋아요. 산에 다니실 때 요거 한 2개 정도, 3개 정도만 갖고 가시면 아주 든든하겠죠. 어. 자, 와. 다 됐어요. 어.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네. 불을 꺼요. 먹음직스러배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통깨만 넘게. 해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이야.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기다 뭐 한다 그랬어요. 유부밥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부밥을 해야 되니까 유부밥을 하려면 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따끈따끈한 밥을 준비를 해왔어요. 일부러 밥 식지 말라고 내부로 좀 맛있겠다. 싸놨는데 여기에다가 요 밥새우를 넣어요. 이렇게. 와. 듬뿍 세 넣어도 숟가락? 되죠, 선생님? 세 숟가락 정도 네. 넣고 그다음에 밥을 넣어요. 이야. 버무려 주나 보네. 이걸 좀 버무려 주세요. 네. 비벼 주세요. 네. 이렇게. 자르듯이 비벼야 잘 섞여요. 산에 갈 때 좋다니까 그래도 이재용 선배님 또 산에 잘 다니시잖아요. 네. 요거 잘 싸가지고 다니시면. 요새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단풍놀이가 아주 절정이잖아요. 네. 그럴 때 아예 가서 뭐 사 먹기도 너무 줄 서 있는 거 힘들다 하시면 차 안에서 먹기 좋게 이렇게 몇 개 싸가지고 가셔도 좋겠죠. 아이들 이렇게? 주먹밥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오. 맛있겠죠? 네. 그랬으면 이제 유부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판 유부를 준비하시면 좀 간편하잖아요. 제가 유부를 구입을 하셔서 간장 조림에 또 한번 졸여서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안 하실 안 거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요새는 시판하는 유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그냥 쏙쏙 넣기만 하면 돼요. 쏙쏙. 이렇게.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유부밥 맛있지. 유부에도 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새우가 짜면은 안 돼요. 음. 짜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요새는 이렇게 유부가 네모나게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접시를 아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소풍 갈 때 김밥에 어떤 집에서는 유부밥까지 가지고 오면 와 진짜 이거 뭐야 막 그랬었는데 부잣집이라 그랬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유부밥이. 특이하거든 저거는. 반씩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요 어머님들이 반반. 네 반반 유부 반 김밥 반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아, 해오셨구나. 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요거 유부밥이나 김밥으로 안 만들고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죠? 아주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보이는 밥이요. 바로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바로 유부밥에다가 요거를 제가 좀 넣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요 반찬으로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반찬으로. 그러니까 또 따로 또. 네,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잡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반찬으로 또 어떨지도 반찬으로.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부밥을 쌀 때 그 위에다가 약간 저는 오늘 요거 밥새우에다가 견과류 섞었어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고명처럼 이렇게 올려도 얹어서. 괜찮아요. 옆에 있으니까 향이. 그렇죠. 아, 지금 향이 이미 많이 넘어오는데 넘어왔어요? 너무 좋아요. 옆에 있으면 넘어가요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잡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 아이고. 이렇게 고명처럼 위에 올리니까 이것도 너무 보기도 그쵸? 예쁘네요. 네, 아주 예쁘죠. 유부밥부터. 네. 야. 야,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요? 견과류 때문에 좋죠? 씹을 때도 너무 좋아요. 고소한 건강식 느낌이다. 맛있네. 야, 간이 딱 맞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쵸? 간이 딱 맞죠? 네. 유부하고 그 요 밥새우 견과류 조림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한 입 가죽 넣었더니 아이고. 말을 못하겠네요. 아침 출근길에 차에 딱 가서 먹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